건강하고 행복한 시니어의 삶을 연구하는 더 놀자 시니어 TV의 아들 락장군입니다. 엄마 아빠 밤새 별거 없으셨나요? 미국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또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무려 4선을 연임한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잔잔한 바다는 결코 숙련된 뱃사람을 만들지 못한다. 거친 파도가 있어야 노련한 뱃사람이 만들어지듯 지금 겪고 계신 이 어려움은 반드시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이라 이 락장군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더 놀자 시니어 TV에서 우리 엄마 아빠를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아빠 화이팅! 오늘은 제가 부산에 왔습니다. 부산에서 30년 동안 환자분들을 위해 진심을 다해 진료 원칙을 세우시고 환자분께 도움이 되는 진료를 하고 계신 김정원 병원장님을 모시고 기능의학이 무엇인지 또 이 기능의학에 대한 좋은 점들을 오늘 우리 엄마 아빠께 많이 알려드릴 거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정은 병원장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인상도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 더 놀자 시니어 채널에 이렇게 출연까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엄마 아빠들에게 인사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부산에서 30년간 치과병원을 하고 있는 김정원이라고 합니다. 저희 병원은 치과병원 내 내과와 검진센터 이렇게 같이 해서 맞춤형 진료를 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치과 진료와 내과를 협업을 해서 환자분 상황에 맞는 진료를 서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진센터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능의학을 함으로 해서 환자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질환들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려고 애쓰고 있는 그런 병원입니다. 네. 이게 치과나 뭐 외과, 내과, 뭐 다른 과들은 사실은 뭐 우리가 워낙에 익숙하고 뭐 친숙하죠. 근데 이 기능의학이라는 거는 좀 생소한 거거든요. 기능의학이 과연 뭐 어떤 의학인 건지 한번 소개 좀 부탁드려 볼게요. 저희가 보통 기존의 의학은 대부분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 질환이 있다면 그걸 진단해서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약이나 수술, 주사 이런 걸 가지고 치료 위주의 진료였다면 기능의학은 이 병이 왜 생겼지? 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지? 우리가 기존 진료는 환자를 질환에서 건져내는 거지만 기능의학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부터 들어가서 그 사람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기능의학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기질적인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불필요한 것들은 빼내고 그리고 필요한 영양소를 들어가고 그리고 원래 그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될 고유의 치유 능력을 회복시키도록 도와주는 것이 기능의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에 대한 치료가 아니라 원인을 찾아서 그 근본부터 해결해야 된다는 의학이라는 거죠. 그게 정말 가능한 얘기인가요? 그럼요. 이게 기능의학이 사실은 역사가 좀 됩니다. 대구, 미국 쪽이나 이런 유럽 쪽에서 시작했던 기능의학이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활성화되어서 가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쉽게 기능의학을 풀어 설명한다면 물이 쏟아졌습니다. 그죠? 그러면 물이 쏟아지면 우리가 가서 팍 닦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하는 기존의 의학이죠. 근데 실제 물이 쏟아진 건 이 수도꼭지가 열려 있어서 물이 쏟아진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렇죠. 가서 네, 수도꼭지를 잠궈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해가 되게 잘 네. 되네요. 네. 그래서 그런 수도꼭지를 담그는 게 기능의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기능의학을 같이 공부하고 있고 그걸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진료에 적용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이 병의 근본 원인이라는 거는 도대체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질환 여부와 더불어서 이것 원인을 찾을 수 있는 혈액 검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 검사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호르몬 검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면역 검사 중에서 NK 세포 활성도 검사라든지, 그다음에 자율신경 검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변 유기상 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대사적인 문제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는 거. 그다음에 모발 미네랄 검사도 있고요. 중금속 오염 정도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변을 통해서 장내 미생물 검사들을 해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기질적으로 장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균들이 많고 호르몬적으로 어떤 밸런스가 깨져 있고 영양 결핍이 어디에 있고 영양이 과한 것이 있는지, 그 다음에 그 대사들이 정확하게 돼가고 있는지, 이런 호르몬은 그 사람 상황에 맞춰서 적절하게 나오는지 아니면 과하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피부에 발작이 일어났다, 피부 알러지가 나타났다. 사실은 이거는 피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부분은 장에 우리가 독소가 많거나 균이 많거나 여러 가지 중금속 오염들을 했다, 이런 것들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표현되기는 피부에 발작이 있다. 그러니까 또 치아의 점막에
이렇게 헐어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가 헐어 있다, 아프다, 뭐 이런 것들이지만 사실 그 원인은 내 몸에 있는 다양한 곳에서 있다는 거죠. 그러면 수도꼭지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이 정상을 나타나는 것을 단지 여기 피부에만 약을 바른다고 해서 정상이 해소가 되지는 않겠죠, 그죠? 그러면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는 수도꼭지를 가서 하나씩 담그는 것들을 하게 되면 근본적으로 나의 피부나 점막들이 건강해지겠죠. 이렇게 여러 검사를 통해서 통합적으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과학적인 학문입니다. 네. 혹시 해산물 좋아하세요? 네, 좋아요. 해산물 중에서 보면 참치 좋아하세요? 네, 네. 근데 참치가 중금속 오염이 굉장히 많아요. 아, 정말요? 네. 이게 바다에 보면 참치가 최위 상위 포식자에 가까운 아이거든요. 네. 그러면 바다에 있는 많은 미생물 오염도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먹어 해서 결과적으로 참치에 제일 중금속이 많아요. 근데 그 위에 상위 포식자가 인간이거든요. 네. 인간이 참치를 먹어요. 그러면 참치에 있던 중금속들이 생각 밖으로 우리 몸에 많이 다닙니다. 근데 이 중금속은 해소가 안 되면 몸에 정말 사람마다 다양한 증상을 일으키거든요. 하나말 시름시름 아프기도 하고요. 네. 피부도 아프고요. 설사들 한다든지 그런 다양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중금속을 해소를 해야 되잖아요. 1번은 뭐죠? 참치 안 먹어야 되겠죠. 그죠? 그게 1번이에요. 기능의학 진료에는. 네. 그러면 내게 독소가 들어오는 것이 뭐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제거하는 거. 그게 1번. 그 다음에 들어왔어요. 어떻게 해요? 걔를 빼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중금속을 해독하는 우리 영양소나 주사 이런 걸 해서 이걸 빼내는 거. 디톡스라고 하죠. 그죠? 바깥에서 들어오는 아까 중금속이나 아니면 세균들에 의해서 내 몸에 들어오면 내 면역세포들이 가서 막 싸워요. 싸우고 나면 그 지역은 토화가 돼요. 그죠? 그러고 나면 그때 항생제를 써서 균들을 죽인단 말이야. 그랬는데 균 죽였다 해도 그 지역에 내 몸의 상태는 굉장히 나쁜 상태로 환경이 만들어졌다. 그럼 이 환경을 건강한 상태로 돌리는 것이 나의 면역들이고 나의 영양들이거든요. 그렇게를 보조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기능의학의 가장 큰 파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원장님, 그럼 이 기능의학에서 말하는 그 원인을 찾았다라고 하면은 해결 방안, 치료법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가 순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원인 제거가 1번이겠죠. 그죠? 네. 그러면 원인이 되는 것도 우리가 식습관에 문제가 있었다든지 외부에서 들어오는 스트레스가 있었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거 제거가 1번. 그게 환자분이 자각을 해야 돼요. 얘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아야 제거가 될 거고 그다음에 제거를 하고 나서 그것 때문에 일어난 현상들이 있겠죠. 그죠? 그럼 그걸 회복시키기 위해 재생요법을 해야 되는 거죠. 재생요법은 영양제를 수혈할 수도 있고 주사로 할 수도 있고 장을 회복하는 거 할 수 있고 세균을 없애는 약들을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대사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에너지를 업시키거나 면역을 업시킬 수 있는 면역요법을 또 투여를 합니다. 그 다음에 TMS라고 하는 우리 뇌파를 안정화시키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냅이라고 하는 자율신경 주사도 있고요. 운동법도 있고 식이법도 있고 다양한 진료법들이 있습니다. 와, 근데 진짜 이 치료법이 상당히 지금 다양한 것 같은데, 그럼 이 치료법들을 적용할 수 있는 어떤 대표적인 증상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시니어분들이 제일 많이 느끼는 게 하나 딱 있습니다. 만성 피로. 만성 피로. 네, 자고 일어나도 힘이 안 나. 어, 나가 옛날에는 저까지 쉽게 시장 갔다 왔는데 이제는 시장도 못 가겠어. 근데 병원에 갔더니 딱히 질환은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나는 힘이 안 나요. 아침에 눈 뜨는 게 힘들어요. 이런 시니어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걸 많은 분들이 노화로 그냥 생각하세요. 내가 나이 들어서 그러는 일 하는데 사실은 노화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긴 하지만 그는 에너지 대사에 문제가 있거나 부신이 기능이 떨어진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이 병원에 오는 것도 그러기 힘들었다 하시는 분이 이런 부신 기능을 회복시켜드리고 에너지 대사를 회복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는 골프 치러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해결하시고 나서. 네네. 그래서 우리 시니어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만성 피로, 힘 없어, 내가 걷기 힘들어 이런 것들은 실제 질환이라기보다 그분이 갖고 있는 영양소, 그다음에 기능 저하 이런 것들을 결과물이라고 해요. 시니어 분들이 육체가 힘드니까는요, 사실은 살짝 다 우울증 앓고 계시거나 인생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지시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에너지가 생기고 내가 움직이게 되잖아. 그게 정신적으로 우리가 행복하게 느끼는 세로토닌, 도파민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켜서 그 우울감도 같이 없어져요. 많이 좋아져요. 그래서 인생을 바라보는 행복한 감정, 행복한 시야 이런 걸 가질 수 있는 게 기능의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우리 시니어분들 집에 가면 아침에 하는 행위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약을 이만큼 가지고 내서 먹습니다. 맞아요. 그거 진짜 제가 봐도 좀 안타까울 정도로 많이 드세요. 네, 고혈압이면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심질환,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각자가 가진 질환에 대한 약을 이만큼 많이 먹습니다. 네. 근데 기능의학을 하게 되면요, 이 약의 개수가 줄어듭니다. 줄어들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질환에 있어서 먹어야 되는 약이잖아요, 그죠? 이 약을 기능의학하고 하면 이 약의 시너지 효과가 일어납니다. 이걸 잘하게 되면 당뇨약을 많이 먹거나 인슐린 장 주사까지 가는 이런 것들도 감소시켜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떤 건강해지니까 나중에 그 약을 먹는 숫자가 줄어들겠죠. 그죠? 나중에 정리가 되면 몇 가지 약으로만 내 질환을 치료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질환을 치료하면서 기능의 약으로서 내 건강을 업시키고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가장 들으면서 좋았던 거는 만성 질환이라는 표현보다는 기능저하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뭔가 기능만 살려주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잖아요. 세상에 많은 약들은 이것 안 쓰면 문제가 되겠네 쓰지만 많은 약들은 부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부작용을 가지고 있는데 기능의학에서 사용하는 거는 미네랄, 영양소, 그다음 면역 관련한 호르몬 계열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원래 내 몸에 있어야 될 영양소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부작용이 거의 없어요. 기능의학은 정말 좋은 게 원래 인체가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영양소들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밸런스를 맞추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몸이 건강해지는 거죠. 부작용이 없다라는 점이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 엄마들이 귀가 부작용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요. 네. 92세 된 총장님이 대학교 축제 때 말춤을 추셨어요. 싸이 말춤 싸이 얘기하시는 말춤. 거. 네네. 92세. 그걸 부작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작용을 해야 돼. 그게 92세가 싸이 말춤을 추실 정도로. 저는 기능의학을 사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좀 알게 됐지만 우리 엄마 아빠들도 아마 좀 생소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 이게 주변에 이 기능의학을 다루고 있는 병원들이 또 많이 있나요? 아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중화되어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기능의학 학회에서나 기능의학 하시는 원장님들이 애를 써서 설명하고 계시는 중이죠.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